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로벨TV입니다. 오늘 이재명 대표는 생애 가장 긴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. 그 전 비서실장의 죽음으로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적이고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았죠. 고인이 유서에서 정치 내려놓으라고 하셨다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?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? 또 벌써 5번째 죽음인데 입장 없으십니까? 참 기자들 집요하죠. 예. 그래서 이제 공직을 하면 이런 그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. 이제 간단히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영상을 올리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야겠다.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죠.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좀 비판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정말 제가 열이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지 나 때문에 죽었냐, 이제 이런 논리를 피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3월 그 9일 저녁에 전 비서실장의 죽음이 알려지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오늘 오후인데 그 사이에 누구도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생뚱맞게 나 때문에 죽었냐? 검찰 압박수사 때문에 죽었지? 참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희한합니다. 신문 타이틀을 봐도 이 위에 있는 거, 이거는 이제 그 친민주당 매체 기사의 타이틀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전 비서실장 사망에 검찰 미친 칼질 도저히 용서 못해. 오케이, 여기까지는 좋습니다. 이제 이 경기도에서 아마 민주당 무슨 최고위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. 그 회의 도중에 작심 발언을 했다.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다. 글쎄, 과도한 압박 수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아는지도 궁금하고요. 그리고 그러면 그 전 비서실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를 받아서 정말 힘들다, 죽고 싶다, 이런 토로를 했으면 그때 왜 내 부하한테 그렇게 과도한 압박 수사를 하냐라고 항의를 하던가 그러지. 또 죽고 난 후에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다. 이것도 웃기는 얘기고요. 또 거기에 맞서서 대변인 단도 이 과도한 강압수사, 검찰의 과도한 강압수사는 그래서 사법살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. 사법살인은 정확히 말하면은 판결에 의한 그 살인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판사가 사형 언도를 내렸다. 그게 이제 사법살인이지, 수사 도중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, 그걸 사법살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살펴보죠.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?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? 누가 당신 때문이라고 했습니까? 5번째 그 이상한 죽음이 나타나니까 이 사건에 참 문제가 많구나, 이게 무슨 일이냐, 그런 의구심을 가진 건 사실이죠. 그렇게 따지면 그 의구심에게 향하는 건 당연합니다. 그렇지만은 어느 사람이 이게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? 근데 본인이 이실직고래요. 찔리는 게 있는지.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의 온정성에 호소를 하죠.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정도 되면 공직자에 대한 극찬이죠, 극찬. 그분은 하위 공직자는 아니었습니다. 경기도 비서실장까지 지냈으니까 고위 공직자, 적어도 간부,
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, 그렇게 청렴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유능하면은 왜 그런 일에 연루를 시켰는지 참 그것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이 또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면 그건 직권남용이다. 강압 수사를 했으면 직권남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만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, 그러니까 흔히 그 공수처라 그러죠. 공수처가 나서기를 바란다. 뭐 그렇게 이제 촉구했다고 그럽니다. 이 말을 들으니까 아직 공수처가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공수처는 이제 검사가 25명, 수사관이 40명, 뭐 행정직 20명, 뭐 기타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된다 그러죠. 벌써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, 도대체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, 한 일이 뭔지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면서 왜 100여 명의 그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,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빨리 없애야 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 안 되면, 정치적 부담이 있으면은 그 고위공직자 몇 명 김영란법 위반으로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. 그러면 나올 테니까. 아무것도 안 하면서 100여 명이 지금 월급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. 자, 뭐냐 하면은 요전에 자기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다 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접근을 했듯이, 이번 전 비서실장 죽음은 검찰 강압 수사다 라는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밀고 나가겠죠. 그건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전략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, 이재명 때문입니까? 여기서 이재명 때문입니까가 왜 나옵니까? 참 저는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어법인지 이 사람의 논리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전 비서실장 죽음과 관련해서 뭐 누구한테 책임을 넘길 수는 없죠. 뭐 검찰의 과도한 수사다, 뭐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가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나 아니에요, 나 때문 아니에요 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심을 이실직고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재명 대표는 꽤 곤혹스럽고 긴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몇 달 전에 비하면은 이 사진들을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이재명 대표가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멘탈이 붕괴되고 있구나, 그런 뭐 짐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다가 더 멘탈이 붕괴되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무슨 이상한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, 그런 우려도 들고요. 다행히 개딸들이 제 채널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폭파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조심해야겠죠. 오늘 참 너무 엉뚱한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뭐 아닌 말로 열이 좀 받아가지고 짧게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.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